부산에 왔는데요. 서울보다는 확실히 공기가 좋네요. 아, 날씨가 역시 가을 날씨 같아요. 가을 날씨. 이제 단풍들이 조금씩 드는 것 같은데. 아, 경치가 정말 대단한데요. 진짜 아름답죠. 이게 산막의 갯길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게스트분 기다릴 건데요.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여행 다니기엔 정말 제일 좋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지금 오고 계세요. 이렇게 드리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아마. 아니, 저는 작품 많이 읽었어요. 저 선생님 수업 들었잖아요. 대학생 때. 정말요? 저희 선생님을 25년 만에 뵌 것 같아요. 내가 오는데 물빛을 네. 추파라 그래요. 아, 추파. 네. 강물에 이렇게 물비들처럼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특히 이렇게 가을에 네. 물 색깔과 이 산 색깔이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 네. 요 물빛이 제일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추파라는 말이 추파를 던지다라는 말이 그때 나온 거. 가을 물결. 뉘앙스는 별로 이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는데 그 되게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예쁜 물결의 빛깔을 추파라 그러고 그 예쁜 걸 던진다. 그래서 아, 추파가 이런 물색이겠구나. 선생님 이름은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제 아버님이 지어주셨는데 아버님이 26년생이세요. 그때 네. 시를 보면은요, 윤동주, 이육사, 뭐 굉장히 백석 그 당시에 시인들이 네. 별을 그렇게 노래해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그 당시의 별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네. 별을 더 노래했던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그것 때문이셨는지 다 6명, 사남 2녀 중에 제가 막내인데 별이 들어가요.
시집 중에 그 흰 책에서 절필을 선언하겠다고 얘기한 게 어떻게 지필로 바뀌었다면서요. 제가 예. 88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그리고 첫 시집이 96년도에 나왔어요. 그날 내가 시인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어요. 반성이 들면서 아 이러다 나 절필하겠다. 못 쓰겠다, 시. 못 쓰겠다, 점점. 그랬을 때 이제 나온 시가 그거예요. 교정을 저도 한 10번 보고 그 편집자도 막 수십 번 보거든요, 교정을.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아무도 못 잡아낸 거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잡아내기 싫었었던 것 같습니다. 봤더니 무의식의 요청. 지필을 선언한 시인이에요. 절필이 어떻게 지필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최승호 시인이 네. 편집장이셨는데 그 시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필을 선언한 사람은 끝별 시인밖에 없어. 그대로 가. 저는 그 글자를 바꾸려고 했거든요. 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시가 보는 시에서 듣는 시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면 고전 문학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중세나 고전은 오랄 리터처였어요. 그러니까 구비 문학이었던 그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시인 하면은 예전에는 음유 시인이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뭐 유튜브든 뭐 SNS나 컴퓨터 이게 매체가 이렇게 보는 것에 어떤 피로가 너무 쌓이면서 듣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너무 혹사당하니까 청각 쪽으로 맞아요. 기울이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게 이 오디오적인 게 막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또 하나의 어떤 가능성을 보는 거는 한글이에요. 그 한글이 실제적으로 최대치로 활용되었던 적이 지금이 지금. 인지의 가능성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선생님 시 중에 이게 에너그램이라고. 네. 그 에너그램을 이용한 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과일의 일과 막 이런. 불과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에게 랩 문화가 생기면서 맞아요. 라임은 이미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 기가 막히잖아요. 아재 래퍼들. 개그도 생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 시에서도 라임을 많이 썼는데 저는 그 라임을 글자라든가 단어 차원이 아니라 네. 음소 차원으로 라임을 한번 해봤던 거예요. 선생님 저희 배 탈 거예요? 배 타요? 너무 신나죠? 추파를 제대로 그러니까요. 만끽할 수 있는. 유람선 타고 이렇게 한 바퀴 삥.
예쁘다. 이게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단풍이 얼마나 막 울고 지금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김영남 씨의 오메 단풍 들건네. 맞아요. 가을이면 그 구절이 떠오르는. 주로 무슨 책 읽으셨어요? 학교 다닐 때? 모든 만인의 필독서 어린 왕자 막 저는 그림도 그렸어요. 너무 생택지베리 예뻐서. 좋아하시고. 그치 생택지베리 뭐 여우 혹성 600m 길들임 막 이런 거 막 좋아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다음에 갈매기의 꿈이 그렇게 좋았어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그 이름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힘들 때 지금도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이 발음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데미안, 아프락사스 뭐 그러면서 헤르만헤스는 그때 다 필독, 문학소녀들의 다 필독. 다 필독서. 그러면 뭐 책방에도 자주 가셨겠네요.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책방 많이 갔어요. 지금에 비해서는 서점이 카페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았어요. 맞아요. 동네 서점도 네, 많고. 동네 서점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대관서도 걸음걸음이 많고. 네네. 그렇죠. You and me, we made a vow. For better or for worse. I can't believe you. 그래서 제 시 중에 제가 그런 책하고 책방하고 얽힌 그런 시도 썼어요. 아. 세 권의 미래라고. 선생님 조심해서 오세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방의 역할이랄까? 지금은 네. 책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는. 이 시간과 공간을 네. 같이 곁들여 사거나 책방이 어떤 동호인 같고 동호인. 어떤 이렇게 모임 같고 네. 단골 가게 같고 카페 같고 거기 가면 어떤 걸 얻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특화되거나 뭐 어떤 개성을 가진 책과 더불어 그 무엇을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책방이 이렇게 세상이 예쁜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담겨 있는 곳이 외국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눈이 와도 참 예쁘겠네요. 그렇죠. 수정이. 봉숭아 꽃이죠 이거. 네. 어머. 봉숭아물 많이 들이셨어요? 그럼요. 어릴 때? 얘는 맨드라미예요. 네, 맨드라미. 떡맨드라미 같아요. 떡 맨드라미도 있어요? 먹는 맨드라미가 있거든요. 이걸로 먹을 수 있어요? 이걸로 저희 엄마는 그 분홍색 송편 있죠. 그걸 분홍 색깔을 이걸로 내셨어요. 맨드라미로. 맨드라미. 옛날에 집에 꼭 있죠. 이런 봉숭아 맨드라미가. 엄마 오래된 책들. 네. 아, 옛날 아, 책들. 웬일이야. 90년대 베스트셀러들이죠. 네, 맞아요. 저 조화로운 삶도 그렇고, 오래된 미래도 그렇고, 소고름도 네. 그렇고.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이런 거. 그래, 그래.
이렇게 주인분이 이제 본인의 큐레이션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테마별로 추천하듯이. 이건 노년과 관련된 책들이고 맞아요. 김숙성 선생님 책도 너무 좋아요.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 몸이 세계라는. 이 책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미래적인 책도 책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사봐야겠다. 책방 주인이신가 봐요. 아, 이분? 어느 분이 주인분? 두 분 다 주인분이신가? 실질적인 네, 사장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사장급 직원. 아니, 근데 이렇게 산속에 푹 쌓여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이 오세요, 여기는? 정말 굳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럴 것 그쵸? 같아요. 어디 이렇게 우연히 갖다 들르기에는 좀 약간. 저희가 전국구예요. 그렇죠. 전국에 그렇죠. 물론 이제 계산분들도 오시긴 하는데 전국에 이제 책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책과 관련되신 분들, 작가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렇게 해외 북투어를 많이 가신다고. 그리고 이제 막 책방 투어 같은 것도 이렇게 가시고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그렇게 매년 가시는 이유가 있으시니 그것도 굉장히 큰 투자잖아요. 사실 돈과 시간도 많이 들고. 사실은 이제 여기 내려서 책과 관련된 뭐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생활도 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답이 안 나온 거죠. 견적이 안 나오는 네, 거죠. 견적이 안 나와서 그때 우연하게 책을 한 권 발견했는데 유럽의 책마을을 가다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유럽을 갔는데 이제 저희가 다녀와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아, 네. 그래서 네. 처음부터 책을 쓰려고 간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도서관, 서점, 네. 책마을 이런 데 견학을 쭉 했는데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알고 있긴 아까워서 유럽에는 아직도 이렇게 책을 읽는 시골 마을들의 전통이 살아있고 사람들이 좀 책 문화가 살아있다 이런 걸 소개하고 싶어서 다녀와서 이제 이 책을 내게 됐어요. 그 노하우 살짝 몇 개만 공개해 주세요. 하나 말씀드리면 북쇼라는 게 있습니다. 북쇼. 말 그대로 쇼죠. 쇼쇼쇼. 네, 네. 그러니까 책을 갖고 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책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과 네. 그다음에 책에 대한 읽어드리고 그런 걸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면은 대부분이 사세요. 근처 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오면은 이제 이 학생들한테 책 이야기를 하죠. 책 이야기를 해주고 책이 얼마나 좀 재미있고 신기한 건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북쇼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책에 대한 생각을 조금 책도 따분한 게 아니었구나. 좀 재미있는 거구나. 그걸 알려드리는 제일 거죠. 재밌는 게 책인데.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책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네. 특정 분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큐레이션하는 어떤 이렇게 기준 같은 게 있어요. 저희 네. 서점의 이제 특징이 좀 나들이 오시는 분이 많아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세요. 주말에 이제 아기들 네. 데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오시고 또 전원 생활 꿈꾸시는 좀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규모는 작은데 종합 서점이에요.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좋아하는 책들 대부분 이제 저희 서점에 오시는 분들이 네. 좀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 없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은 책은 아마 인문 에세이인 것 같아요. 저희 책방에 이제 네. 이쪽 서가가 네. 좀 딱 봐도 왠지 약간 무거움이 느껴지는 서가잖아요. 네. 좀 인문, 고전 뭐 이런 책이에요. 저희 책방에서 가장 안 팔리는 책들.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꼭 읽어보면 좋은 책들을 저희가 이제 쭉 꽂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코너가 저희 네네네. 이제 비록 작지만 한뼘 갤러리라고 해서 주제별 서가예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제 그달의 작가 주제를 바꿔서 10월에는 허은미 어린이책 작가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아이들하고 작가 강연도 하고 그분의 책과 그림 원화도 전시하는 이제 이런 그달의 주제 서가입니다. 책방마다 제가 가보면 베스트셀러 순위가 다 달라요. 책방의 특징에 따라서.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완전히 그게 달라요. 정답이에요. 네, 네.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 있으세요 혹시? 저희가 정말 보물 같은 책 하나 발견했는데요. 정태춘 정태춘. 선생님의 시, 바다로 가는 신의 버스. 그래서 노유 시인이에요. 네, 유시인과 뭐 글이 너무 아름답고 그렇죠. 노랫말도 너무 그렇죠. 그 자체가 시라서. 우리말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정도로 이런 책을 좀 저희가 많이 보내드려요. 묻히듯 나는 추억의 늪에 빠져 벽이 없는 우물 같은 하늘.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책을 구입하면 막 읽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가서. 네, 예. 저희가 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공간을 만든 거죠. 이제 도시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들렸다 이제 자유롭게 들렸다 네. 가시는 건데 저희는 이제 일부러 오시는 거니까 머물다 가야 어떻게든 돼요. 좀 그렇죠.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책을 네. 보시게끔 저희가 이제 머물면서. 공간을 많이 만들어 드리는 거죠. 뭐가 있어? 2층에 저희 보물 네. 창고가 있습니다. 올라가야 할 수 있나요? 올라가 아. 보시죠. 어마야 다락방이에요. 어머. 이거는 보물. 여기는 이제 막 보물 아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물 창고. 보물 창고는 아니고 이불장이고요. 저희 책방의 중요한 역할 중에 저는 하나가 알았어요. 네. 누워서 읽기도 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룻밤 주무시는. 하룻밤 네. 자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북스테이라는 걸 운영하는데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꼭 글을 한 편씩 쓰고 가셔야 돼요. 어머. 글도 써야 돼. 그래서 저기 앞에 보면은 네. 작은 책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 글 쓰는 책상입니다.
진짜 책 보는데 보물창고는 바로 옆방입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는 잠자는데 북스테이 하는 거. 난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줄 막혀 알았어요. 막혀 열리나 있는 게 봐요. 아니고. 네, 열립니다. 여기는 이 조그만 인형들이 더 많네요. 이거 보세요. 이분의 이 디테일이 보이는 게 이 그림책에 이 맞아요. 나 봤어요. 세상에 이런 거 보면 애들이 너무 재밌겠다. 그쵸? 여기 얘가 튀어나왔네? 막 이러면서. 저희가 이 공간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서 하루 자면은 책에 대한 약간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맞아요. 가지지 않을까. 행복한 네. 책하고 관련된 행복한 그렇죠. 추억, 기억이 나중에도 또 맞아요. 책을 잡게 예. 해요.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같아. 오늘은 우리 전국급별 선생님과 함께 북콘서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주제책은 이 책입니다. 봄이고 처음이고 덤입니다. 시집을 낸 지가 3개월 채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따끈따끈한 시집이고요. 뭐든지 이렇게 새로 뭔가를 장만하면은 두루두루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고 혹은 어떻게 읽으셨나 궁금도 하고 해서 이 시집을 가져왔고 이 시집을 이제 읽으실 때는 키워드는 일단은 모 한글이 우리의 모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성이라고 하는 키워드, 세 번째로는 가족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떤 시대나 역사, 우리 삶, 네 가지의 어떤 제 고민이 담겨 있고 특히 이번 시집에는 좀 이렇게 듣는 시의 가능성, 에너그램이든 라임이든 어떤 언어 유희든 청각적인 부분에서 한글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준 그런 시점에서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시인이 직접 읽는 시를 한번 낭독으로 들어볼까 해요. 예. 어떤 시 들어볼까요?
애너그램이라고 하는 게 철자 바꾸기예요. 하나의 단어가 숨기고 있었던 다른 의미를 발견해내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발견의 기쁨이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품고 있었던 그 뜻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애너그램이 되는 시들, 그 단어들만 가지고 쓴 시들이에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과일의 일과 애너그램을 위한 변주. 창문 너머는 춘망. 봄 추위를 내모는 봄치우와 두엄과 어둠과 엄두와 더움의 우매한 애무에 망고의 오감이 스 수박의 박수와 유자의 자유가 으쓱 파인애플 잎은 파래 이상의 레몬은 이상의 메론 앵두는 웅대하고 자몽은 종마답지 오렌지 하나 한낮의 애로 신이한 시인들이 옥중에 매단 어언의 언어 지구의 주기에 따라 다른 채도로 초대된 서정의 정서. 지금 고양이가 야옹하게 소리 들으셨어요? 마치 잘 들었어요 그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제가 그 많은 시인들의 낭송을 들었는데 이렇게 또박또박 시를 읽는 분이 많지 않은데 아마도 선생님께서 그 애너그램의 묘미를 조금 더 여기 계시는 독자분들한테 더 잘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꾹꾹 눌러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있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네, 발음이 네. 조금 흐르면은 네. 안 될 것 같아서 시를 읽는 사람은 전달력이 중요한데 지시들이 발음이 조금 이게 좀 난해한 발음들이 듣는 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천천히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읽어보려고. 독자분 중에 또 선생님 시를 낭송해 주실 분이 있으실지 어떤 분 낭송해 주시겠어요? 쎄쎄쎄를 읽었는데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 시를 낭독을 해볼게요. 쎄쎄쎄라고 읽으시는 분은 시를 좀 더 이해하신 거고 새새새 이렇게 읽으시면 처음 보시는 분이고. 쎄쎄쎄 시간이 너라면 시간이 나라면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가 놓친 엽서 한 장이라면 신데렐라는 어려서 나보다 늦게 늙고 계모와 언니들보다 먼저 춤추고 서리서리 찬바람에 너보다 오래 울고 푸른 하늘 은하수에 무럭무럭 차오르는 하얀 쪽배는 대박일까 쪽박일까 개수나무 한 나무에 도끼 한 자루는 눈먼 바람 찬바람에 썩어가고 울지 마요 그 몸의 구름 가지 마요 그날의 여름 너랑 나랑은 그렇게 빨리 서로에게 털린 두 손을 백기처럼 내밀고 그래도 다시 쎄쎄쎄 지금 그 쎄쎄쎄가 사실은 한글로는 쎄쎄쎄라고 써 있고 거기다 가로여놓고 세월할 때 세자 한자를 이렇게 세세세
세세년년 거듭되는 시간을 세세라고 하잖아요. 거기다 하나를 더해서 시간의 어떤 경과 속에서 우리가 변해가는 것들, 그런 것들.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건 기억이잖아요. 어렸을 때 했던 그 쎄쎄쎄 놀이 같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좀 썼던 시인데 발음이 참 좋으시네요. 목소리가 너무 꿀꿀이 같으세요. 맑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걸 노래로 부를까 고민했다가 아니 저는 사실은 시를 쓸 때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는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해서 제 머릿속에는 그 리듬이 그 부절을 우리가 생각나는 노래는 그냥 노래로 부르고 저 혼자서는 그렇게 낭독을 맞아요. 했어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하지만 그 첫 느낌이 옳은 해석인 거예요. 그러네. 시는 그런 거군요.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자기가 느꼈던 그 느낌의 집을 확신을 가지고 이거야 이러고 그렇게 읽으시고 느끼시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시는. 독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라던가 평소에 정급별 시인님에게 이런 것들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질문하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가장 용기 있으신 분들. 저는 이 북토크라는 자리에서 조금 당연함을 깬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네. 시는 왜 읽어야 하나요, 선생님? 선생님 시는 왜 읽어야 하나요?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되죠. 왜냐면 시가 뭐 주는 게 없거든요.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는 그 쓸모 없음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요. 억압하지 않고. 살면서 느끼는 것은 중요한 거는 8알 이상이 다 안 보이는 거에 있더라고요. 사랑, 뭐 신념, 믿음, 희망, 절망 이런 게 다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 이상 그 안 보이는 것들을 간과하면은 인간은 아니게 되는 비인간이게 되거나 사물화돼 버리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말로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주는 것 같고 공감이나 소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다 시를 우리가 대할 때 필요한 능력들이에요. 그 시인님의 시를 보면 개그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재밌으세요. 예, 맞아요. 거의 뭐 아재 개그의 끝판왕 정도. 제 개그. 예, 근대 시를 패러디한 것도 있고 쎄쎄쎄도 좀 패러디하고 그랬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울적하기도 하고 뭔가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의도하신 건가요? 이 세상이 사실은 너무 힘겹고 존재 자체가 어떤 비애스러운 어떤 존재라면은 그것이 계속 무겁기만 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혀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치고 올라와서 별거 아니야. 그때 이제 개그 본능이 캔디 본능이라든가 순학질 여사 같은 뭐 화도 내고 그런 본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삶을 살아내고 견뎌내고자 하는 어떤 균형 감각이고 사실은 시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자세.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우는 걸 제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평범한 사람이 실생활에서 시를 쓰고자 할 때 좀 필요한 요건이나 조건이 있을까요? 끈기요. 끈기인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시를 처음 썼어요. 자발적으로. 고등학교 때 한번 선생님들이 쓰라고 그래서 쓴 거고. 그래서 시를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적 재능이 있었다면 놓지 않았다는 건 것 같아요. 저는 시에 몰두했을 때는 자면서도 시를 썼던 것 같아요.
어떤 누구든 그렇게 그 시간을 지속적으로 견뎌내면 저는 누구나 어떤 일간인 최고의 시인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의 어떤 경지에서 어떤 전문가들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40년 동안 시를 쓰면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그 끈기 속에서는 열정, 이렇게 투신하는, 거기에 이렇게 미치는. 그래서 미치고 싶거든 미쳐라, 미치면 미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정이겠죠, 에너지이겠죠. 그거 두 개면 정말 못될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무엇이든. Looking at the sea again. Tides they rise and fall and then they rise again. Mala floats like a feather in the wind. Catch me if you can, catch me.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 어떤 책이 있을지. 최근에 네. 가기 전에 쓰는 시들 그래놓고 이렇게 글들이에요. 허수경 시인의 유고집이에요. 독일의 그 집에 잔대꽃이라고 하는 꽃이 이렇게 조롱조롱 정원에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글씨가 자세히 보면은 연두색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49제 때 김민정 시인이 보라색 꽃을 태웠는데 그때 이 연두빛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는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해요. 여기가 시들 하면서 글들이라고 바꿨잖아요. 일기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5, 6년의 일기인데 어디를 읽거나 사실은 정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 이 시를, 그리고 허수경을 저도 추모하고 기리는 마음에서 추천해 드립니다. 어떤 시인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요? 네. 30년이 넘도록 시를 써왔어요. 그 사이에 조금 힘들었고 절필을 선언해야 될 정도의 어떤 힘겨움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거는 30년 동안 지탱했구나. 계속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써야 한다는 거. 그래서 계속 쓰는 시인. 그러면서 더 나은 시를 쓰는 시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시에 대해서 누군가 평론가라든가 누군가 쓴다면은 모의 어떤 최대치를 이렇게 이끌어준 시인. 그 끝별이라는 이름이 최대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인이 됐으면 좋겠어요.